먼저 중국 고전 속의 여인들 첫 번째 두씨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두씨 부인은 백리해의 본부입니다. 백리해라는 사람은 생물연도는 미상인데요. 춘추시대 때 우나라 출신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백리해는 30이 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두씨는 지혜로운 현처였죠. 백리해가 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뜻을 펼치고 싶어 했지만 그는 가난한 집안의 가정을 돌보는 일을 고민하던 남편의 뜻을 두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가 돌볼 테니 어서 큰 나라로 가보라고 권하지요. 백리해는 마지못해 수락을 합니다. 두씨는 낭군이 큰 뜻을 품고 출세를 위해 가는 길에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암탉 한 마리하고 좁쌀 한 줌뿐이었습니다. 닭을 잡아 삶으려고 했지만 뗄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문짝을 부러뜨려서 장작을 삼아 닭을 삶고 남편의 상에 올렸지요. 자, 닭을 삶아서 남편의 상 위에 올렸는데 백리해가 물어봅니다. 왜 부인께서는 식사를 하지 않소? 두씨가 대답합니다. 저는 배탈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남겨둔 좁쌀로 식사를 할 테니 어서 드십시오. 여기서 나온 노래가 뭡니까? G.O.D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때부터 이렇게 여성들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왔지요. 그런데 집에 있던 좁쌀은 한 줌뿐이었습니다. 백리해는 이것도 모르고 맛있게 밥을 먹고는 짐을 챙겨서 떠나지요. 어린 아들을 업고 백리해가 떠나던 모습을 지켜보던 두씨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맙니다. 훗날 당신께서 부귀하게 되시더라도 저를 잊지 마세요. 또한 우리 아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두 부부는 그렇게 슬프게 이별을 합니다. 잠시의 이별인 줄 알았지만 40년이나 지나서야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우나라 사람, 우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약소국이에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백리해는 재주가 참 뛰어났는데 가난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합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제 진나라입니다. 나갈 진자를 쓰는 이 진나라. 진나라에서 작은 벼슬을 하다가 70이 넘은 나이가 돼서 예물을 맡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보내지는 신세, 잉신이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초나라로 도망을 쳐서 말을 기르는 일을 맡고 있었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진나라, 진목공은 공손지라는 신하에게서 백리해가 인재라는 사실을 듣고 등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공손지가 조언을 하기를 초나라 왕이 아직 백리해의 진가를 몰라서 하찮은 일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많은 선물을 주고서 넘겨달라고 하면은 초왕이 순순히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망친 노예인이 돌려달라는 구실로 아주 적은 몸값을 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과연 5마리의 검은 양 가죽을 주고 백리해를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참 아이러니죠. 더 많은 재물을 주고 예물을 줬다면 초나라 왕이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 하고 안 보낼 텐데 허를 찌르는 수법을 썼죠. 양가죽 5마리를 보냈더니 제 밑에 있던 하인놈인데 도망쳤으니까 빨리 보내십시오 해서 백리해가 진나라에 오게 됩니다. 이 진나라의 진목공은 백리해와 대화를 나눠보고 몹시 흡족해하면서 대부자리를 줍니다. 지금의 장차관이죠. 그리고 국정을 맡겼습니다. 진목공이 어디 인재가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자 백리해는 건숙이라는 사람을 추천하는데요. 이 건숙과 백리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나라에 있을 때
가난을 견디다 못한 백리해가 제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건숙이 말려지요. 왜? 이 무렵 제나라를 다스리던 제양공은 자기의 친여동생 문강과 근친 상간을 하고 문강의 남편 노나라의 환공을 모살한, 그러니까 죽인 거죠. 희대의 폐륜을 벌였고요. 이후 평소 초의 불만을 품었던 그 제양공의 부하인 공손무지가 제양공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공손무지도 살해가 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 춘추오패의 첫 번째로 꼽히는 제황공입니다만,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았던 제양공 시절, 만약에 이 백리해가 제양공의 신하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양공의 그 짧은 정권이 끝나고 그 혼란 속에 백리해도 무사하지 못했겠죠. 이런 것들을 건숙은 내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얼마 뒤에 백리해가 주나라로 갑니다. 이 무렵의 주왕은 흔히 왕자 퇴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해왕의 숙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리해가 퇴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건숙과 함께 퇴를 만났지요. 만나고 나서 건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는 뜻만 크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백리를 설득을 하죠. 백리는 할 수 없이 우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퇴는 처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서 주해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천자가 됩니다. 하지만 퇴는 민심을 얻지 못했고요. 마침 주나라 왕실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정나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퇴를 죽이고 주해왕을 복귀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또 백리해가 주왕 퇴라는 사람을 섬겼다간 반란이 일어나서 또 죽임을 당했겠죠. 이거 가만히 보면은 건숙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겁니다. 백리해가 우나라로 와서 우나라, 이 작은 나라의 우공의 신하가 됩니다. 건숙이 이때 또 말리죠. 그때 백리해가 뭐라고 합니까? 내 처지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수가 없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이 가까워지는데, 이때 당시에 뭐 60이 넘어서 70은요, 지금의 나이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정말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100살 가까운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우공의 신하가 됐는데 우나라는 얼마 못 가서 멸망당하고 말죠. 백리해의 말을 들은 진목공은 건숙이 인재임을 알고서 신하로 삼았죠. 백리해와 건숙을 각각 좌서장, 우서장이라는 재상으로 삼아서 진나라를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70의 나이에 백리해는 강대국 진나라의 최고 관직에 오른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무려 40년 무명생활. 이거 어떻게 견디죠?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끔찍해요. 왜?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이제 백리해가 70이 돼서 그 당시 최대 강대국 진나라의 재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리인데. 자, 그럼 두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백리해의 본 부인 두씨 부인. 이 두씨 부인은 백리해와 헤어진 이후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길쌈으로 밥벌이를 합니다. 우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곳저곳 떠돌았죠. 결국 진나라에 들어가서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백리해라는 사람이 재상이 됐다고 그래요. 먼 발치에서 보니까 40년 전에 헤어졌던 자기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했겠지만 연락할 길이 없죠. 먼저 백리해의 집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를 구하니까 두씨가 자원을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빨래를 합니다. 어느 날 백리해가 무슨 잔치를 벌여요. 무슨 잔치인지는 모르죠. 마루 위에 앉아있고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두씨가 그 악공들에게, 음악 연주하는 악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소첩이 노래를 좀 할 줄 아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이때 이 두씨 부인도 많이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두씨를 백리의 앞에 보냅니다. 검은 고를 튕기면서 두씨 부인은 간절히 노래를 부르죠. 백리해여 염소 가죽 5장이라 그대는 잊었나 이별할 때 떠오르네 씨암탉을 삶았지. 채소국 끓일 때 문을 뜯어 불을 뗐네 아내는 닭백숙이 싫다고 하였지. 오늘은 부귀하니 이 몸을 잊으셨나. 백리해여 염소 가죽 5장이라 그대는 잊었나. 아비는 쌀밥에 고깃국을 먹지만 아들은 배고픔에 울부짖누나. 남편은 수놓은 비단 옷, 아내는 빨래하는 하녀로다. 슬프다. 부귀하니 이 몸을 잊으셨나. 아내는 닭백숙이 싫다고 했었지. 오 마이 갓. 백리애가 딱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산가족이잖아요. 이산가족. 어디서 얼굴이 어디서 많이 낯이 익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바로 40년 전에 헤어졌던 자기의 본부인 두씨 부인. 깜짝 놀라서 두씨를 껴안고 포옹을 하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의 왕 진목공은 축하를 하면서 상을 내렸고 백리해의 아들은 장성했죠. 장군으로 임명했다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